가성비 슈퍼카 하면 단연 이 녀석을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파워업을 해나가면서 1억이 채 안되던 녀석이 1억을 훌쩍 넘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급 대비 저렴한 편이란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타도 포르쉐를 외치며 시작했고 2007년 첫 등장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전세계 자동차 매니아들에게 충격 아닌 충격을 선사했었습니다. 포티한 세단의 최고 사양 트림에서 독자 모델로 빠져나오며 슈퍼카 클래스의 영역에 도달했었기 때문인데요. 포르쉐 912 터보를 타겟으로 개발한 만큼 480마력대 60토크의 퍼포먼스, 1억이 넘어가지 않는 가격, 물론 원가 절감 실현 때문인지 포르쉐에 비해 떨어지는 인테리어의 질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재원상의 퍼포먼스가 이를 전부 커버치고도 남았었죠. 2022년 15년의 우려먹기를 마치고 바닥을 보인 오늘의 차, 바로 닛산의 GT-R 코드네임 R35입니다. 3, 2, 1, 0. 현존하는 닛산 최고의 양산 슈퍼카 GT-R, 타도 포르쉐를 외치며 포르쉐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결국 가난한 자의 포르쉐라는 별명을 얻기도 한 이 녀석. 당시 콜벳이라든지 포르쉐 카레라는 이 녀석을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R35의 위상은 대단했지만 15년의 세월 동안 포르쉐 카레라와 콜벳은 이 녀석과 동등한 위치에 설 정도로 발전해왔고 그에 비해 R35의 발전은 미미했죠. 물론 스카이라인에서 존재했을 때만큼 빨리 뽑아내지 못하는 이유에는 베이스 모델이 없기 때문인데요. 스카이라인 시절에는 그저 베이스 모델을 고성능화시키는 정도였기 때문에 빠르게 세대 교체가 가능했지만 단독 모델로 빠져나오면서는 아예 새로운 녀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작이 오래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15년 동안 똑같은 퍼포먼스를 유지했던 것은 아니고 시간이 흐를수록 파워의 업그레이드와 초기형에서 비판받았던 인테리어의 품질은 점차 나아졌지만 그만큼 가격 또한 1억대 중반까지 올라가 버렸기에 극적인 반전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숫자로만 놓고 보자면 07년 첫 출시 당시 480마력이던 녀석이 15년이 지난 현재 22년 프리미엄 모델이 565마력, 물론 니스모 버전은 600마력까지도 소화하지만 이보다 높은 성능을 지닌 911 터보 S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하죠. 사실 R35에 쓰였던 3800cc V6 트윈 터보 엔진은 명작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만큼 양산 기준으로 700에서 800마력까지도 뽑아내는 게 가능한 엔진이라고 합니다. 50주년으로 양산했던 R50을 보면 같은 엔진을 사용해 720마력이라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으로 이는 증명되기도 했는데요. 가격이 12억이라 가성비 슈퍼카에선 너무 동떨어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겼었죠. 50대 한정이기도 하고요. 다음 세대의 GT-R을 뽑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사화되기도 했었지만 회사의 사정 때문인지 계속해서 개발을 미루어왔고 결국은 단종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후속작에 관한 예상 디자인과 성능 부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형 GT-R은 페이스리프트 수준 정도가 아닐까로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R35에 쓰였던 엔진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죠. 엔진의 크기를 키우지 못하는 이유에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배출가스 규제가 심해질 것이고 엔진의 규모는 점점 축소하지 않는 한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인지 엔진의 업그레이드보다는 혼다의 NSX처럼 전기 모터를 탑재시켜 하이브리드로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닛산의 순수 전기차인 아리아 같은 경우 400마력대에 근접하는 전기 모터를 달고 있기도 하니까요. 기존의 사양에서 전기 모터를 탑재한다면 기본 사양에서도 700에서 800마력대 퍼포먼스를 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이 되는 점이 있다면 최근 Z400에서 보여줬던 디자인 때문인데요. 이 녀석의 디자인이 워낙 호불호가 심했던지라 R36에서도 쓰인다면 반응이 심상치 않을 것 같네요.